13. 사람이 최대의 자산이다. 왜 성공 사례로부터 배우지 않는가? 지금까지 언급한 이야기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알려졌던 것이다. 비록 조직적이지 않은 기업이 몇몇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성과를 올리고 조직의 체질을 강화하여 번영을 불러왔다. 매니지먼트도 강화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안 매니지먼트는 많았지만 실제로 행동에 옮긴 매니지먼트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다면 찰스사나 IBM사로부터 배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배우려 하지 않는 것일까? 오해와 두려움. 노동자들이 주체적으로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과제를 부여하는 데 인색한 주요 원인은 매니지먼트가 권한과 권력을 혼동하기 때문이다. 매니지먼트는 육체 노동자든 지식 노동자든 책임을 지고 싶다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권한의 방치를 의미한다고 오해하면서 저항하곤 한다. 자신의 권한이 위협받는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권한과 권력은 다르다. 매니지먼트는 처음부터 권력을 갖지 않는다. 책임을 지는 것뿐이다.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권한이 필요한 것이고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 그 이상의 특별한 의미는 없다. 권한과 권력을 혼동한 나머지 매니지먼트가 그 자신과 조직의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예는 엄청나게 많다. 이전에는 분권화가 대단한 저항을 받았다. 톱 매니지먼트를 약화시키고 권한의 상실을 초래할 것이라는 염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분권화가 톱 매니지먼트를 강화한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다. 분권화에 의해 톱 매니지먼트는 보다 큰 성과를 올릴 수 있으며 본래의 업무를 더 잘 수행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톱 매니지먼트의 권한은 분권화에 의해 더욱 증대된다. 일본 기업이나 IBM사, 찰스사 역시 노동자들이 성과를 올리게 되면 매니지먼트의 권한이 강화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부하 직원들이 성과를 올리면 자연히 매니지먼트가 자신의 일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매니지먼트 본연의 업무가 아니거나 빈약한 성과만이 예상되거나 또는 시간만 빼앗는 활동으로부터 마침내 해방될 수 있는 것이다. 과거의 톱 매니지먼트가 분권화에 저항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었다. 분권화가 진행되면 생겨나게 될 고도의 요구사항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이나 직장 커뮤니티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매니지먼트의 저항도 이유는 같았다.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은 높은 수준의 요구를 한다. 매니지먼트가 완벽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도 상사가 인간이라는 사실 정도는 안다. 단, 그들은 자신들 역시 스스로의 일에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매니지먼트가 보수에 걸맞은 일을 해야 한다고 당당하게 요구한다. 인간의 매니지먼트란 인간의 강점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간은 약한 존재로서 문제를 일으키며 잡다한 절차나 일을 필요로 한다. 인간은 곧 비용이며 위협 그 자체이다. 그러나 인간이 이런 사실들 때문에 고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강점과 능력 때문이다. 조직의 목적은 사람의 강점을 생산에 연결시켜 그들의 약점을 중화시키도록 하는 데 있다. 사람이야말로 최대의 자산. 사람이야말로 최대의 자산이라고 한다. 조직의 차이는 결국 사람이 하고 있는 일에서 생겨난다는 말도 있다. 사실 인적 자원 이외의 자원은 어느 조직에서나 대부분 동일하게 사용되는 편이다. 매니지먼트도 모든 자원 가운데 인적 자원이 가장 잠재력이 개발되지 않고 있으며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매니지먼트의 기존 접근 방식을 살펴보면 대개 사람을 자원으로서가 아니라 문제, 자빌, 비용, 위협으로 취급하는 편이다. 사람을 자산으로서 재무제표에 계상해야 한다는 제안이 등장한 배경에는 이러한 인식이 있다. 물론 사람을 자산으로 기장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자산이란 그 성격상 처분 가능하며 청산할 때 가치를 지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사람은
기업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매각할 수 없는데 이렇게 매각되지 않는 것은 자산이라고 볼 수 없다. 이익의 측정 방법 등 실무적인 문제도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제안은 충분히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 실행.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행하는 일이다. 이는 비전이나 태도를 바꾸는 것보다 훨씬 쉽다. 그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일과 직장에 대해 성과와 책임을 부여한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활용해야 할 대상으로 파악한다. 강점이 성과에 결부되도록 사람을 배치한다. 이 정도로는 과거의 인사관리를 비판하고 새로운 이념과 방법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람을 활용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는 있을 것이다. 또한 조직의 목표가 온전히 업적으로 향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 이는 따분한 일과 지루한 사람을 재미있게 만들지는 못하지만 즐거운 일과 재미있는 사람을 따분하게 만드는 것을 방지하는 데는 큰 역할을 한다. 물론 이러한 실행을 통해 조직의 긴장을 없애거나 권력과 자금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신뢰와 성과가 눈에 보일 것이라는 점이다. 확신컨대 매니지먼트는 진정한 리더십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네, 오늘은 3장 일과 인간 마지막 부분 읽었는데요. 인적 자원의 강점을 발견하고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업무를 주는 것, 그것이 매니지먼트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3장 일과 인간 부분을 끝까지 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